생각이 많은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크게 볼 터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상대 위험 지역에 가서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 아랫지역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몇 분에 교체된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체될 만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라이브 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좀 후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다 봤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코리안 더비가 열리게 됐는데 오늘 코리안 더비에 대한 또 냉정한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스코어는 스코어보드에 보이는 것처럼 2대2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리버풀전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전도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였던 울버햄튼에게까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포스테코글루 경질론이 강하게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썩 좋지 않은 경기 결과와 좋지 않은 내용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었는데, 그 말처럼 오늘 아쉽게도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이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존슨을 선발 라인업에 넣으면서 포스테코글루가 뭔가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 요즘 현대 축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3-2-4-1 형태의 전술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정말 요긴하게 써서 레버쿠젠을 무패 우승으로 만들었던 그 전술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선임이 된 아모림 감독도 스포르팅 리스본 시절에 요 전술을 좀 자주 즐겨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축구의 트렌드 중 하나인 전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사이드 윙어 포지션에 포진되어 있는 쿠냐, 그 다음에 벨레가르드, 요런 선수들이 사이드에 벌려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침투하는 요런 이제 롤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전반전 7분 만에 본인들끼리 만들어진 세트피스에서 황희찬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인한 첫 번째 울버햄튼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기나긴 이제 부상의 끝에서 드디어 정말 좋은 득점을 올렸다. 특히나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득점을 하긴 했으나,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하였고 푸냐의 약간 배려심 깊은 패스로 인한 득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황희찬 선수가 기록한 득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멋지게 갈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황희찬 선수가 후반전 77분까지 경기를 소화하다가 교체 아웃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편으로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들을 보면은 풀타임을 뛰기보다는 이른 시간에 많이 교체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재계약과 구단과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일찌감치 뺀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타이트한 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일정으로 인해서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면서 뭔가 몸관리 차원의 교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뭔가 생각이 좀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손흥민 선수라면은 뭔가 시원시원한 마무리와 뭔가 시원시원한 돌파, 그 다음에 매 경기마다 본인이 왜 이 경기에 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는 플레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조금은 요즘에 재계약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선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직면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크게 볼 터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특히나 상대 뭐 위험 지역에 가서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 아랫지역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60몇 분에 교체된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체될 만했다. 왜냐면은 교체로 들어온 뭐 베르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손흥민 선수가 좀 활약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 이거를 뭐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 핑계거리를 찾고 싶지는 않아요. 왜? 손흥민 선수는 뭐 프로 경력이 이미 10년이 넘어가는 프로페셔널한 선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 생각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뭐 전반전에 많은 볼터치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존슨이 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좋은 페널티킥 찬스를 얻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팀의 담당 키커로 차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손흥민 선수의 킥이 조세사 골키퍼의 손에 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대2로 조금은 아쉽게 이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경기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냥 프리미어리그 혹은 뭐 분데스리가 세계 5대 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술 자체가 여러분 3백 요 전술을 많이 써요. 세계적인 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그다음에 몇몇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이 전술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감독을 하면서 대부분의 팀에서 이 전술로 좋은 결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전술을 포기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뭐 수비 축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뭐 디테일한 점을 바꿔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 같진 않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도 이 전술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잘릴 때 잘리더라도 끝까지 본인은 축구를 고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최근 3경기 혹은 이번 시즌에서 너무 좋지 않은 순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경질을 이른 시간에 하게 될지, 아니라면은 포스테코글루를 좀 더 믿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애초에 뭐 우승권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투자를 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스쿼드만 봐도 지금 현재 반더벤 빠져있죠, 로메로 빠져있죠, 히치알리송 빠져있죠, 뭐 여러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한정적인 자원으로 포스테코글루한테 이 좋은 성적을 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정도 팀 퀄리티로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요. 물론 포스테코글루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처져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쿠냐, 벨레가르드 요 선수들을 좀 다루는 법을 보면서 이 감독 매력 있는 감독이다. 요 페레이라라는 감독 상당히 좋은 감독이구나 느껴진 게, 일단 왼쪽 윙에 위치한 쿠냐는 안쪽으로 좁혔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띄고 활동량을 막 공격적으로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 뭔가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벨레가르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띄워주면서 세메도와 조합을 이루는 플레이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수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5-3-2 혹은 5-4-1로 형태로 내려앉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독 교체를 잘 했구나 라는 점을 좀 저는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주전 경쟁에 뭐 적신호기보다는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오늘 경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찬스까지 놓치게 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필요하고 이 팀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토트넘이 무조건 저는 잡고 넘어갔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선제골을 토트넘이 먹었을 때 저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또 그 경기를 2대1까지 뒤집은 것도 토트넘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또 아쉽게 라르손 선수에게 실점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끝으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9경기를 치렀고 승점 24점으로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승점 16점으로 강등권에서 탈출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보면은. 그래서 이번 시즌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보면서 현대 축구의 이 전술적인 트렌드가 해마다 엄청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맨시티가 매년 우승할 줄 알았던 이 리그에서 맨시티가 리그 5위까지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포스테코글루의 전술도 지금 현재 통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현대축구는 감독의 전술이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 뭐 소파스코 기준 평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팀 내에서 6.4점으로 선발 라인업 11명 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요. 드라구신 6.3이고 손흥민 선수가 6.4, 프레이저 포스터 6.4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득점을 했던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7.1점을 부여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손흥민 선수 지금 현재 재계약 문제, 이게 아마 선수한테는 제일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계약 문제가 좀 빠르게 마무리가 돼서 다시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구단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 포스테코글루와의 동행이 언제까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몇 팀들이 빠르게 감독을 바꾸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토트넘의 구단주인 레비의 생각이 좀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경기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